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디지라고 그래가지고 디지. 디지? 이게 되게 유명합니다. 뭐예요? 연속극이에요. TV 드라마.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K 드라마와 쌍벽을 이룬다. 오히려 자기들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이 디지 팬들이 되게 많아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외국에서는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문화 연구하시는 분들은 디지, K-팝 이렇게 같이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의 디지, 튀르키예, 한국의 아시아 지역의 K-팝. 요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비슷한 점, 다른 점을 찾아내면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은근히 문화 강국이군요, 그쪽이. 예.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역시 저희가 쭉 전해드리고 있는 튀르키예, 네, 터키 이야기 또 해볼 때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은 터키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뭐 경제까지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는 이제 터키의 현란한 이제 외교 스텝.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터키가 이제 외교 역량을 잘 발휘하는 원인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조금 이제 낯설게 들리시겠지만 이 튀르키예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가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 예,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라는 건 이제 우리가 무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뭔가 문화적인 어떤 그런 거라고 그러잖아요. 튀르키예가 뭐가 있죠? 예,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디지라고 그래가지고 디지. 디지? 예, 이게 되게 유명합니다. 뭐예요? 연속극이에요. TV 드라마. 아, 드라마? 예, 디지가 이제 튀르키예어로 이제 드라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게 잘 돼요? 튀르키예 지난번에 잠깐 얘기는 해주셨는데. 튀르키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K 컬처, K 드라마와 쌍벽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오히려 자기들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이 디지 팬들이 되게 많아요. 튀르키예 드라마? 예,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제 튀르키예 드라마를 직접 보기가 지금 힘들어요. 넷플릭스를 틀어도 이 튀르키예에서 나오는 드라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제 안 나오는 거죠. 본국 국가에서 이제 빠져 있어가지고 안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들 봐요. 그러니까 일단 튀르키예 드라마를 고객으로 이제 주요 수요층이 어디냐 생각해 보면 중동 국가, 이슬람 국가는 다 봐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엉뚱하게 지구 반대편에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좋아해요? 여기가 이 튀르키예 드라마 좋아합니다. 디지 되게 좋아해요.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보면 뭐 드라마 왕국이라고 하는 우리는 만큼 많은 드라마를 세계 시장에 쏟아내고 있는 나라가 튀르키예요. 예, 튀르키예요.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 시장에서 봤을 때 보면 이제 뭐 프랑스어로 돼 있는 드라마, 스페인어로 돼 있는 드라마, 중국어로 돼 있는 드라마보다 더 많이 시청되고 있는 이제 드라마가 이 튀르키예 이제 디지입니다. 그래요? 네. 튀르키예 드라마는 뭐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문화 연구하시는 분들은 디지, K-팝 이렇게 같이 놓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미국 할리우드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의 디지, 튀르키예, 한국의 아시아 지역의 K-팝. 요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비슷한 점, 다른 점을 찾아내면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은근히 문화 강국이군요, 그쪽이. 예. 그래서 이 디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시즌제로 이제 가요. 시즌제인데 한 시즌에 보통 우리가 뭐 미드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풀 시즌으로 하면 24편, 하프하면 12개 정도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길어요. 35개에서 40개 정도 됩니다. 한 시즌 에피소드가. 거의 대화 드라마인데. 그리고 한 에피소드가 보통 2시간짜리예요. 표준이. 한 편이? 예. 영화네 거의? 그렇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디지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한 편이 이제 22시간짜리에서 2시간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 20분 간격으로 이제 광고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20편짜리가 6개 있다 보시면 돼요. 6개 있고 사이사이에 광고가 들어가는. 그래서 광고가 좀 길다고 그럽니다. 그래? 현지에서는 뭐 한 7분 정도? 아유, 어디서 보고 있어. 예. 근데 이제 되게 재밌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공도 많이 들여가지고 이제 그 자체적으로 대부분의 디지들은 이제 OST 제작해서 또 발매도 하고 있고 참가하는 캐릭터도 되게 많아가지고 보통 한 50명 정도의 캐릭터들이 이제 얽히고 설키는. 스케일이 좀 크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스케일이 크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웬만하면 이제 실외 로케이션이 많아요. 풍경 좋은 데 가서. 세트보다? 예. 야외 촬영을 선호합니다. 또 워낙 예쁜 데들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이스탄불의 그 화려한 야경, 역사적인 유적, 뭐 이런 데 가지고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막 정말 그 경복궁 이런 데 가서 이제 실제로 촬영해 버리는 거죠. 세트장 만드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거기는 그러면 저 촬영하는 거 자주 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스탄불 가면. 예. 그리고 꼭 사극뿐만 아니고 주제의 폭도 되게 넓어요. 그래서 사극부터 시작해서 현재 범죄물, 뭐 스릴러물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니즈에 맞춰서 다양한 것들이 공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 어떤 내용들이 좀 많나?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네. 이 DG가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우리가 보통 발리우드 요즘에 이제 인도 영화 뭐 보면은 뭐 보통 항상 이제 때로 몰려 나와서 춤추고 이제 과장이 좀 심하고 과장 심하고 금방 안 죽고 네네. 영웅들은 네. 뭐 이제 이런 거 많이 하죠 보면은. 근데 이제 이 DG 같은 경우를 이제 연구자들이 특징으로 꼽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일단은 주인공 영웅들 같은 경우는 총을 들지 않아요. 악당이 총을 들고 예, 주인공 영웅은 항상 맨손으로 이거를 문제를 극복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뭐 그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국 드라마와 되게 유사한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되게 가족 중심적이에요. 예, 모든 사극이 됐던 현대 범죄물이 됐던 다 가족입니다. 가족도 대가족이 많이 등장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숙모, 뭐 외삼촌, 형제, 가족들이 때로 나옵니다 보면은. 대가족 중심에. 예. 아무래도 뭐 그 나라 뭐 문화적 특성이 좀 반영이 되는 있는 거겠죠.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인공은 항상 이제 자기가 원래 속해 있던 거와 반대되는 곳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겪어요. 이를테면 농촌에 있던 출신은 도시로 가서 겪는. 그다음에 도시에 살던 사람은 무슨 이유로 해서 지역의 어떤 지방의 어느 낯선 곳으로 와서 이제 겪는 이런 스토리들이 이제 많기 시작을 하고요. 되게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갑자기 막 빈민가로 간다든지 그렇죠. 이런 일들. 그다음에 이제 삼각관계가 그렇게 또 많이 등장을 비슷하네. 예. 그런데 이제 그 가족 중심적이지만 이제 적절한 모더니티, 현대적인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이제 발리우드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또 그런 풍이 이제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K-팝, K-드라마하고 유사성이 높은 거죠, 보면은. 근데 원래 근데 여기는 이렇게 드라마를 잘 만드는 나라였어요? 원래 드라마를 많이 만들었대요. 많이 만들었는데 그렇구나.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인터넷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위성 방송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이제 히트작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2006년에 이제 뭐 우리로 따지면 이제 천일야화죠. 요 시리즈가 이제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예, 세계 80개국에 판매됐대요. 터키 드라마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겨울연가 이런 거 일본에서 막 되게 인기야, 막 중국에서 인기야 자랑했을 때 이 튀르키예는 벌써 당시에 80개국에 이제 이 드라마를 수출을 해가지고 데이트를 치던 이제 이런 나라라는 거고요. 우리도 왜 대장금 저 이라크 어디에 이렇게 이란 어디 뭐 그렇죠. 인기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 뭐 그런 일들이 꽤 있었군요. 예,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이제 매그니피선트 센츄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대박을 정말 글로벌한 대박을 쳤습니다. 이게 뭐 어떤 드라마냐 뭐 구구절절하게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스만 제국을 배경으로 하는 섹스앤시티. 섹스앤더시티? 예. 그런 암투도 이제 벌어지는데 배경이 이제 현대물이 아니고 오스만 제국 궁중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드라마가 대히트를 치면서 이스탄불 관광객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5억 명 시청자가? 네, 5억 명 정도 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00개국 정도가 구매를 했고 우리나라 옆 나라인 이제 일본도 이제 구매를 해서 이거 틀었대요? 네, 틀었다고 그럴 정도니까 상당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했대요. 그래요? 네, 자기가 생각하는 오스만 제국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 압력을 넣었다고 그럽니다. 뭐 유적지 촬영 허가를 갑자기 취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터키 항공 그 기내 엔터테인먼트에서 삭제하도록 이제 압력을 넣었다든지 뭐 했는데 그래서 이 튀르키예 드라마들 같은 경우는 뭐 몇 편의 이제 드라마들이 쭉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지만 되게 이제 전통적 가치와 그러면서도 원칙을 되게 강조를 하는 그러니까 약간 정의로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사극 쪽이 아니고 현대물로서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되게 히트친 드라마 중에 하나가 파트 마골의 뭐 잘못은 무엇인가. 파트 마귤이라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집단 이제 강간을 당해요. 근데 이제 이 강간 당한 소녀가 이제 상대방을 처벌하고 뭐 결혼하고 뭐 이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단죄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근데 그때 이제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족의 지원, 남편의 헌신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지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루는 그 주제 하나하나는 되게 심각해요. 뭐 강제 결혼, 뭐 그다음에 긴장된 가족 관계, 그 가진 자들의 되게 권력을 남용하는
어떤 이런 모습.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 법률과 제도가 이제 신뢰할 만하고 따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의 끈끈한 사랑, 특히 남편이 이제 상처받은 이제 이 여성에 대한 어떤 끈끈한 사랑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전통적 가치와 원칙을 하면서도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현대 사람들이 관심 있을 주제로 잘 변형을 시킨다라는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뭐 사필 규정 뭐 이런 쪽으로 좀 결론은 많이 가고 뭐 이러겠군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과정이 뭐 상당히 이제 세련되게 가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 제3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양쪽을 다 본 사람들은 야 이거 한류와 라이벌이야.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헐리우드를 대체할 수 있는 컨텐츠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걸 꼼꼼하게 또 분석하시는 이제 연구자들은 튀르키예 이제 이 DG의 한 40% 정도는 잘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국 드라마 풍이 난다. 플롯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전개 방식이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레퍼런스로 삼아가지고 했던 거 아니냐. 네네네. 근데 이게 정식 리메이크인지는 저도 이제 확인을 이제 못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세계 사람들을 열광시키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요인이지만 아까 가족이라는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미국 드라마들이 보통 많이 나오는 뭐 폭력, 섹스, 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마약. 한국 드라마도 별로 이런 게 없잖아요. 가족들이 같이 보기 편하고 청소년들이 봐도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예,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회의 신분 격차를 뛰어넘는 이게 노력으로 뛰어넘던 아니면 신데렐라처럼 뛰어넘던 어떤 간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 되게 유사하면서도 한국 그 드라마하고 또 라이벌 관계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제 얼마 한 1, 2년 전에 끝났던 이제 에르투르라는 대작이 사실은 최고 이제 히트작이었습니다. 에르투르. 예, 에르투르. 예. 2014년에 이제 촬영이 시작됐는데 넷플릭스에 깔려 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서사 대하 드라마입니다. 이제 이슬람의 황금 시대. 그러니까 이슬람이 처음 등장한 이후에 한 600년 이후에 어떤 그 시대상을 담기는데 이슬람이 이제 지금의 이제 스페인 이제 이베리아 반도부터 그다음에 인더스 강까지 최대로 이제 넓어졌던 그 시절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이제 에르투르이고요. 이제 이 영웅이 이제 몽골, 비잔틴,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외부로부터 쳐들어오는 온갖 외적과 이제 당당히 맞서는 영웅 드라마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5시즌 동안 이제 상영이 됐는데 뭐 키왕짱인 거죠. 그 정도 인기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십자군, 몽골, 기독교, 비잔틴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외부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을 건설하는 이제 이런 스토리인 거죠 보면은. 이게 아마 이거 같은데 맞다면 오스만 제국의 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도 아마 이제 넷플릭스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 들어왔나요 보면은? 예, 그래서 많이 2020년에 이제 마지막 시즌이 끝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에피소드가 6개 정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맞다면 검색하니까 에르투르로 제가 검색하니까 여기 나오긴 하네요. 그러면 맞겠네요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파키스탄에서 되게 열광적인 반응을 얻어내면서 이제 파키스탄과 튀르키예가 되게 또 끈끈해지는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한테 이제 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우디 이제 와하비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중산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그 금욕적이고 막 코란 글자대로 막 움직여야 되고. 근데 이제 이 튀르키예 이제 DG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 좀 현대적이니까 보기 편한 거죠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이 에르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또 되게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또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을 띄우기 위해서 만든 드라마 아니에요?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종종 이제 하기도 합니다만 튀르키예 DG 같은 경우가 이제 파키스탄에서 되게 인기를 끌면서 또 파키스탄 지도층은 또 되게 이걸 또 권장을 해요. DG를. 왜? 왜냐면은 이제 파키스탄 중산층들이 이제 와하비즘 나 이거 싫어. 그러면서 이제 헐리우드. 그다음에 그 철천지 원수인 이제 옆에 있는 인도의 발리우드. 이런 것들은 자꾸 빠지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슬람 정신을 잘 담고 있으면서도 볼만한 콘텐츠가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 지도층들도 이거 사람들이 이걸 보기를 은근히 더 바라고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튀르키예 이제 DG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의 외교력을 뒷받침하는 소프트 파워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분란이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튀르키예의 소프트 파워를 또 부러워하는 국가들과 어디요? 사우디.
사우디는 또 이거 싫어해요? 예, 사우디가 또 이것 때문에 또 지금 한바탕 트러블이 좀 있습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2000년대 이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위성 방송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이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위성 방송을 통해 가지고 세계에 많은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방송국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미들 이스트 브로드캐스팅. 우리로 따지면 중동 방송. 그렇습니다. 중동 방송이라고 하는 이제 방송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한 4억 명 정도를 시청자를 보유를 하고 있는 방송국이에요. 네. 뭐 채널이 하나가 아니고 다 채널이겠죠. 그러면서 24시간 이제 드라마 채널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 드라마도 사실 많이 깔리고 있대요. 예, 깔리고 있는데 이제 이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1990년대 중후반 전까지는 이집트가 꽉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런 드라마 만들고 영화 만들고 하는 게. 네. 이집트가 가장 개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방의 어떤 그런 문물들을 잘 소화를 해서 그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쓰는 이제 이 아랍어 방언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들하고 이제 유사성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듣는 이제 그런 말들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후반서부터는 시리아가 치고 나왔다 그래요. 시리아? 예. 아, 시리아가 우리는 되게 이렇게 그 내전, 파괴 했는데 시리아도 또 역사적 전통으로 따지면 또 정말 오래된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또 시리아 사람들이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여성들은 아름답고 남성들은 훈남 스타일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근데 또 은근히 또 이 유머 감각이 좋다고 그래요. 시리아가.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멋있으면서도 코믹하고 뭐 이런 연기자들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 공부를 이런 문학 작품이나 이런 역사 전통이 있어서 각본 이런 것도 되게 잘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까지 시리아 정부가 이 문화 산업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비용도 대주고 유적 촬영 허가도 내주고 그러면서 시리아 이제 컨텐츠가 이제 쫙 깔리다가 이게 이제 내전으로 완전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미들이스트 그 브로드캐스팅 중동 방송 이런 쪽은 갑자기 컨텐츠가 이제 부족해지는 상황이 컨텐츠 공급자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멕시코, 브라질 흔히 말하는 이제 텔레노벨라라고 하는 이 드라마들을 이제 수입을 해서 틀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되게 신기하고 이 육감적인 몸매에 막 그 삼각관계, 사각관계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모습을 이제 봤는데 성공했는데. 한 1년 쓸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달라 쟤네들은. 좀 시들해지는구나. 그렇죠. 근데 요 빈틈을 이제 뭐 안 되겠다 싶어서 눈을 돌리다가 이 중동 방송이 튀르키예 드라마 디지를 딱 복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중동 방송이라고 하는 이 미들 이스트 브로드캐스팅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영향력이 강한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의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이제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쫙 보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에 이 MBS가 빈살만 이 양반이 저게 사우디 거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 인수하겠어. 뭐를 인수해요? 그 방송국을. 터키에? 이 미들이스트 브로드캐스팅. 미들이스트 브로드캐스팅을. 여기를 인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30억 달러를 불렀는데 가격이 잘 협상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중동 방송국, 이 중동 방송 여기에는 이제 사우디 이제 사람들이 주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었대요. 이사회 임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2015년에 이제 빈살만이 이제 오퍼를 넣었는데 거절당한 거죠. 그러니까 2017년에 이제 빈살만이 반부패 투쟁의 일환으로 이 중동 방송국 이사회 대주주 상당수를 체포해 버립니다. 체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체포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자기네 나라에서 이 중동 방송이 더 이상 상영이 되지 않도록 이제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방송국에 영향력을 행사를 해가지고 이 튀르키예 드라마를 디지를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살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우디가 당연히 이제 중동의 형님 노릇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제 에르도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튀르키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돈도 없는 쟤네들이 도대체 뭐가 좋다고 자꾸 저러냐라고 봤더니 이 디지가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의 영향력을 자기가 가꾸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아예 못하도록 이제 빼버리겠다. 가질 수 없으면 부숴버리겠어. 딱 그거죠. 그래서 부쉈어요? 그래서 부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등장을 한 거죠. 뜻대로 잘 안 되지. 그게. 잘 안 되는 건데 어쨌거나 이 튀르키예 디지
대한 이제 이 다툼은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번져 나가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에르도안 같은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디지를 정치적으로 지금 되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해요. 그래서 뭐 마지막 황제 번역하자면 이러한 네. 제목의 이제 그 디지를 이제 상영할 때도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압박을 많이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황제라는 게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으로 파워풀했던 이 압둘 하미드 2세 이야기인데 1대1을 담은 건데 네. 이게 이제 술탄 뭐를 이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보면 에르도안 이야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방과 맞서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뭐 튀르키예를 범무슬림 통합의 축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네. 뭐 희생하고 양보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도 뭐 사극 뭐 이런 거 가끔 이제 그런 논란들이 좀 있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디지를 통해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확실하게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도자로 이제 부상하고 싶은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튀르키예 정부도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뭐 목표가 한 10억 달러 정도 이제 매출 드라마 판매에서 벌자라는 목표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은 이제 한국 드라마, K 드라마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주로 이제 라틴 아메리카, 중동 지역 이외에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공략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탈리아, 그다음에 스페인 뭐 네. 이런 지역에서 이제 꽤 인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튀르키예 그러면 되게 먼 나라, 우리하고는 뭐 큰 상관없는 왜 자꾸 형제의 나라라고 그러지? 라고 그러는데 네. 한편으로 보면 이런 이제 문화 콘텐츠, 소프트 파워에서 보면은 이렇게 경쟁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모가 좀 있다. 그래서 뭐 많은 나라에서는 이제 세계의 다양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투톱이다. 네네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또 이런 경쟁자들 또 다양성이 있어야 또 다 같이 발전하는 거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뭐 좋은 것 같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처음에 익숙해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너무 이제 분위기도 다르고. 예, 근데 이제 한번 그 리듬에 올라타면 또 의외로 재밌게 또 중독성 있는. 예, 중독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한번 뭐 여름 휴가 때 도전해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이제 뭐 유튜브 같은 유튜브를 데서. 찾아보시면 네. 아마 좀 호기심이 충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도 영화도 처음에 볼 때는 되게 어색했는데. 그러니까 저게 뭐야 그러는데 한 두세 번 보다 보면. 보다 보면 이랬고 저러니 그러고 네, 이제 재밌어요.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치고 나머지 재밌네. 아유 맞아요. 저 주인공 여자 배우 정말 이쁘시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보면은. 네네네. 예. 아 튀르키예 드라마 과연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이거 보다가 저 지구본 연구소나 3%안 보면 어떡하죠? 예, 저희도 중독성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최진영 박사님과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또 튀르키예 얘기는 아직도 많은 나이가. 네, 많으니까 계속 네. 다른 이야기 하면서 네. 섞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